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오늘 보실 소설은 윤흥길 작가의 기억 속의 들꽃인데요. 최황인 선생님께서 주신 프린트를 참고하시면 이해에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소설을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요. 제일 먼저 발단, 그 중에서도 발단 1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발단 1에 해당하는 부분은 교과서 178쪽의 첫째 줄부터 179쪽의 16번째 줄까지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서는 피라민들이 떠난 후 마을에 남겨진 소녀 명선이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 마을을 오가는 피라민들에 관한 묘사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소설의 배경에 관한 묘사를 보실 수 있는데요. 우선 시간적 배경은 6.25 전쟁 당시입니다. 그리고 공간적 배경은 만경강 근처의 어느 시골 마을인데요. 여기서 잠깐 어떻게 전쟁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를 보시면 피라민, 포성, 인민군, 폭격 등의 단어들이 나오고 있죠. 이를 통해서 인민군과 우리나라 국군이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설의 중심 인물 명선이를 비유한 표현들을 보시겠습니다. 처치하기 곤란한 짐작, 청소부가 흘린 쓰레기, 도둑처럼 살그머니 남기고 간 선물, 그리고 거지나 다름없을 정도, 이러한 묘사들이 나오는데요. 이를 통해서 명선이가 혼자 남겨진 상황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단 1을 보셨습니다. 이제 발단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단 2는 180쪽의 첫째 줄부터 183쪽의 15번째 줄까지에 해당하는데요. 이때는 주인공 나와 나의 할머니 그리고 누나가 피란을 떠났다가 이민군에게 겁을 먹고 다시 돌아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피라민들을 대하는 어른들과 아이들의 태도의 차이를 보실 수 있는데요. 어른들은 피라민들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죠. 피라민들이 갔다 오면 안 그래도 부족한 식량이나 물자들을 나누어 줘야 하고, 또한 집에 머물다가 간 피라민들이 집에 있는 귀중품들을 훔쳐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른들은 피라민들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피라민들을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가족이 피란을 가게 되었을 때 나와 누나는 매우 기뻐하는데요. 이와 대비되게 불길할 분위기를 조성하는 소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아지 새끼 한 마리 앉는 한 길, 한 마리 얼씬 앉는 한 길, 길가 경동묘지, 임자 없는 무덤에 뻥 뚫린 여우구멍, 이와 같은 소재들이 스산하고 적막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피란길에서 나와 누나의 심리 변화는 처음에는 피라민들을 부러워하고 피란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며 마침내 피란을 떠나게 되었을 때는 즐거움과 흥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가던 도중에 인민군들의 행렬을 만나면서 겁을 먹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여 할머니와 나 그리고 누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당시의 사회 문화 역사적 상황을 보실 수 있는데요. 우선 전쟁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가는 피라민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고, 전쟁으로 인한 식량과 물자 부족으로 사람들의 생활이 힘겨워지고 인심이 각박해졌습니다. 이 각박한 인심은 이 소설을 관통하는 중요한 소재가 됩니다. 이제 발단 2까지 보셨으니까 전개 1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개 1은 183쪽의 16번째 줄에서 187쪽의 7번째 줄까지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금반지를 내놓고 나의 집에 얹혀 살게 된 명선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인물의 성격을 유추해 보실 수 있는데요. 주인공 나는 소극적이고 순진한 성격이고, 명선이는 당돌하고 적극적이며 매우 영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악함은 피란길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면서 얻게 된 성격이죠. 그리고 나의 어머니는 이중적이고 이해타산적이며 탐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어머니는 서울 출신인 명선이와는 달리 사투리를 사용하는데요.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명선이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 변화를 보시겠습니다. 처음에는 명선이에게 밥을 주지 않고 쫓아내려 하였으나 명선이 내놓은 금반지를 보고 나서는 명선을 친절히 대하고 집에서 같이 살게 해주지요. 여기서 전쟁이 어른들에게 미친 영향을 보실 수 있는데요. 식량과 물자가 부족해지면서 사람들의 인심이 각박해졌고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욕심 많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금반지의 의미를 보시겠습니다. 명선이의 생존 수단이기도 하고 어른들의 욕심을 드러내는 소재이기도 하는데요. 명선이와 어른들의 갈등을 유발하고 결국에는 모두 결말까지 읽으셨겠지만 명선이를 죽음으로 이끄는 소재가 됩니다. 이제 전개 2를 보시겠습니다. 전개 2는 187쪽의 8번째 줄에서
190쪽의 세 번째 줄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큰 내용이 나오지 않고 어머니가 일을 하지 않고 먹고 놀기만 하는 명선을 내쫓을 궁리를 하는 그러한 내용만 나오고 있고, 또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명선이의 숙부의 계산적, 이해타산적인 성격이 드러납니다. 위기를 보시겠습니다. 위기는 190쪽의 네 번째 줄에서 194쪽에 24번째 줄까지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명선이 여자아이임이 밝혀지고 또한 명선의 부모가 쓴 편지가 발견됩니다. 여기서 명선과 나의 부모님의 갈등을 보시면 갈등의 원인이 금반지인데요. 여기서 금반지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명선과 그 금반지를 빼앗으려는 나의 부모님의 행동, 이렇게 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등장인물들의 행동과 사회, 문화, 역사적 상황의 관련성을 보시면 전쟁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명선은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감을 느꼈고, 어른들은 식량과 물자 부족으로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명선이와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금반지를 빼앗아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명선은 그러한 어른들에 대항하여 금반지를 숨기며 영악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죠. 참고로 여기서 개패라는 것을 보시면 개패는 이름표를 이르는 말인데요. 명선의 신분을 알려주는 소재이자 나의 부모가 마음을 바꿔놓고 명선을 보호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절정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194쪽의 25번째 줄부터 198쪽의 마지막 줄까지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쥐바라 숨꽃이라는 소재와 명선이라는 소재 두 가지의 유사성이 나옵니다. 우선 쥐바라 숨꽃과 마찬가지로 명선은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어디에나 뿌리를 내리고 강인하게 살아가는 꽃과 마찬가지로 명선이도 전쟁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고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존재이죠. 이에 따라서 쥐바라 숨꽃이 명선을 의미하는 소재임을 알 수 있는데요. 명선이는 부서진 다리에 피어난 작은 꽃처럼 연약하면서도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절정 부분에서 복선이 드러납니다. 복선이라 함은 소설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암시하는 소재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나는 명선을 지옥의 저쪽 가장자리에 있는 귀신에 비유하고 있죠. 또한 쥐바라 숨꽃이 바람에 날려 강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명선이의 죽음을 암시하는 복선입니다. 여기서 잠깐, 명선이는 왜 위험하게 끊어진 다리의 철근 끝에서 놀았을까요? 이는 그곳에 어른들을 피해서 금반지를 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명선이의 죽음의 원인을 볼까요? 직접적인 원인은 비행기의 폭음입니다. 명선이의 부모님께서 비행기 폭격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명선이는 비행기 폭음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명선이의 죽음의 원인을 좀 더 깊게 파헤쳐보면 근본적인 원인은 전쟁의 비극성, 어른들의 탐욕과 비정함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말 부분입니다. 결말은 200쪽의 첫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서는 명선이의 금반지 주머니를 발견하고 주머니를 놀라서 강물에 떨어뜨리는 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는 왜 주머니를 강물에 떨어뜨렸을까 보시면 다리 끝에서 발견한 주머니 속의 물건이 명선이의 금반지임을 알고 놀랐으며, 또한 금반지를 어른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다리 끝에 숨겨놓고 끊어진 다리에서 놀다가 죽게 된 명선이의 죽음이 안타까웠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소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우선 갈래는 현대소설이자 단편소설이고 성격은 사실적, 비극적, 회상적입니다. 여기서 회상적이라는 것은 나가 어른이 된 후에 어릴 적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형식이라는 뜻이겠지요. 다음 배경은 6.25 전쟁 당시이며 만경강 다리 근처의 어느 마을입니다. 주제는 전쟁의 비극성과 어린아이의 삶까지 파괴하는 비인간성이고요.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 1인칭 시점이긴 하지만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기보다는 명선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1인칭 관찰자 시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기억 속의 들꽃의 의미를 보시면 여기서 나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회상하고 있으며 6.25 전쟁 당시에 자신의 집에서 얹혀 살다가 다리 위에서 떨어져 죽은 들꽃처럼 작고 여리지만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었던 명선의 들꽃에 비유한 제목입니다. 여기까지 기억 속의 들꽃을 보셨습니다.